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입니다.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인 김지용, 손정연, 오동훈, 윤희우, 허규영 씨들이 지은 책으로 작가님들은 뇌부자들이라는 팟캐스트에서 공감력이 폭발하는 사연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정신의학 정보를 소개하고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짓눌려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은 어렵고 혼자 고민하다 보면 늘 쳇바퀴 같은 자문자답 속에서 길을 잃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이 없는 이유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막 자기의 마음의 말을 걸 때 시작한 5명의 내담자와 그들을 돕는 5명의 작가님들에 관한 책입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들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와 불안을 피해 일이나 관계에서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죠. 도망을 치면 지금 당장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는 반드시 크게 되돌아온다고 작가님들께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망만이 정답이 아닌 진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과연 5명의 내담자들은 왜 도망을 치려고 했는지, 그리고 작가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조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마의 서운한 말 한마디, 상사의 못마땅한 표정, 하루 종일 연락 한 번 없는 남자친구.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마음의 생채기를 내려는 많은 시도들을 접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짓는 뾰족한 화살촉을 발견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화살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저마다의 심리적 방어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막에도 튼튼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듯 방어 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세련된 방식으로 부드럽게 해소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마음속에 쌓아놓은 채 대충 덮어두거나 밖으로 고스란히 분출하는 방어 기제도 있습니다. 전자를 성숙한 방어 기제, 후자를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죠. 한 사람이 한 가지 방어 기제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상황에 따라 성숙한 방어 기제와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각자의 주특기가 있듯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주된 방어 기제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회피는 문자 그대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적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시 인지적 회피와 행동적 회피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친한 친구와 다툰 뒤 뒤늦게 그것이 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친구에게 사과해야 하는 건 알지만 막상 말을 꺼내자니 어색하고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을 멈추고 머릿속 한구석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인지적 회피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던 사이 맞은편 복도 끝에서 친구가 걸어오는 걸 보고 당황해 옆 강의실로 숨어버린다면 이것은 행동적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지적 회피는 사고의 영역에서
행동적 회피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각각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하루에도 몇 번씩 회피를 합니다. 많은 회피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요. 중요한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감쪽같이 잊어버릴 때 단순한 건망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회피가 방어 기제로 작동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심리적 불편을 예방하려고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회피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에 무조건 부딪혀 보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한 발 물러서고 난 뒤 장애물의 옆으로 돌아가거나 그 아래로 지나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장애물의 존재를 외면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도 내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보통 회피를 미성숙한 비적응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자꾸 엄마한테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기 싫은데 말이에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꼭 부모와 자식 간에만 국한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내와 아이한테 무시무시한 폭력을 휘두르지만 직장에서는 착하고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애꿎은 부하 직원들한테 푸는 직장 상사도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보호자들이 도움을 주려는 의료진에게 화내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치라는 방어 기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의 감정과 욕망이 감당하고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올라올 때 이것을 수용 가능한 대상에게 옮기는 심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수용 가능한 대상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단적으로 말해 내가 마음껏 해도 괜찮고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시절 응급실에 도움을 주러 간 저에게 느닷없이 화를 내는 환자나 보호자를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응급실까지 올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소용돌이 치듯 몰아치는 감정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화를 내는 사람에게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질문을 받은 상대는 곧 자신이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곤 했습니다. 물론 항상 성공한 건 아니지만요. 이런 단순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용합니다. 평소에 누구에게 화를 내나요? 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나요? 자기 자신을 향해 단순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엉뚱한 분노가 쉽게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진료를 마무리하며 차트에 끄적인 격리라는 단어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따로 떼서 분리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 사실에 얽힌 감정은 느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기억을 의식에 두고 감정을 무의식에 보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사용하는 방어 기제이지요. 신욱 씨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은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웃는 건 실제로 아무렇지 않다기보다 너무 괴롭고 힘든 감정이기에 기억에서 격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더 큰 체벌이 돌아올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분노를 품는 것만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죠. 품고 있기에 너무 힘든 감정을 무의식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여린 마음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인 격리. 그러나 격리를 통해 마음과 정신을 지키는 일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살 얼음판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듯이 애써 분리해둔 감정이 무의식에 올라오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격리라는 방어 기제를 취해온 사람은 감점, 그 자체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해소하는 데 서툴러 더 큰 문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격리라는 방어 기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일기를 쓰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죠. 일기를 쓸 때는 그날 있었던 일들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쓰고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적어보는 감정일기를 권장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일에 얽힌 감정이 어떤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